안녕하세요.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유동규 위원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 분할, 확정 판결, 분할이 등기가 안 되는 이 큰 쟁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좀 주의할 점은 확정 판결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떠한 판결이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점유취득시효가 기본 가닥에서 나온 스토리인데,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을 받아도 채권이지 그게 물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이면서도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되고, 기획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자 형식을 취해서 공유를 분할을 했고, 그런 경우에 형성 판결로 등기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맥락에서 나온 것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채권적 청구권, 즉 인도를 거부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일부 침범한 뭐 한 평 내지도 안 되는 그 등기를 못 한다는 부분이, 아까 변호사님 수선 애가 그런 애인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확정 판결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 한다는 부분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확정 판결의 의미, 민법의 187조의 확정 판결의 그 의미가 형성 판결이라고 대부분 판결이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단순한 법률행위에 근거한 어떤 판결은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이동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물 분할 판결, 그다음에 여기 1필지 일부 점유취득시효, 그다음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송을 어떻게 하냐면요. 점유가 있는 토지 그거든 1필지 일부죠. 점유 부분은 특정해가지고 이걸 분할을 전제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뭐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요. 이것도 사실 지금 막혔거든요. 이 판결 나와도. 그 부분세적 공유관계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제도가 이제 그것도 일제시대부터 이어진 제도인데 제가 예전에 그 고용 변호사로 일할 때 거기 서울의 노초에 이제 2, 30필지가 문제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는 국유지를 불허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한 필지별로 단독 소유를 준 게 아니라 한 구획을 나눠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전체 필지를 나눠가지고 30필지의 지분을 다 준 거예요, 하나씩.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형성이 됐었고, 제가 이제 고용 변호사 때 했던 그 사건이 그런 거였는데, 일부는 분할이 돼 있는데 일부는 또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필지 일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해석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관행상 인정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일물일권주의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민법상 거의 유일한 예외가 아닌가 싶어요. 1필지 일부의 지금 단독 소유권을 내부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또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취급을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법률상 취급만 단독 소유로 봐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유 지분인데 단독 소유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는 그 약간 특수한 경우고, 그다음 경매 같은 데서 그 부분 소유적 공유인 게 드러나면서 지분 낙찰이 이루어지면은 그 일반 공유 지분으로 인정 안 하고 이제 그 부분 소유 관계 승계되는 거로도 봅니다. 그런 경우들도 같이 문제가 되는데 그 기획부동산도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같이 말씀드린 남양주 사례를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남양주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판결은 아니고요. 조정으로 이제 됐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형성 판결의 특징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 분할 단계에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은 일단은 확정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엄청난 또 혼란이 되거든요.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요새는 좀 시들해요. 얘가 시들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이슈가 워낙 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 정책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대부분 뭐냐면 어디 개발 이슈가 있어서 여기 이제 주거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거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막 사요. 근데 요새 이주택자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취득세 중과세도 있고 이제 그 종부세를 때려 매기다 보니까 요새는 상대적으로 기획부동산은 좀 이제 이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체감상 이 기획부동산 때문에 문제돼서 전화 주시는 연락 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적인 기조로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획부동산에 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보긴 봤었는데, 뭐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뭐 대체적으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일단은 땅을 매각을 하고 한 필지 전체를 팔기도 하고 뭐 분할해서 팔기도 하고 두 가지 사례가 다 있었는데, 이 토지 분할을 막아가지고 기획부동산이 좀 근절이 되면은 뭐 다행인데, 이제는 애들이 이제 지분으로 팔아먹거든요. 지분으로 팔고 지분을 떠안는 상태에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고, 남양주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한 몇만 평 되는데요. 공유자가 500명 돼요. 거기는 지금 뭐 매각도 못해요. 그냥 국물 분할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피고 한 명당 승달료가 이제 7만 8천 원이잖아요. 그 승달료 4천만 원 내면서 공유를 분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니면 뭐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공유자들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남양주시 그 문제된 게 15년 다 돼가는데요. 거기 그냥 그대로 피해자들 재산세만 내고 계시고 피해 보상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분 한 분이 아 그러면 거기 버섯이라도 키우게 땅 어떻게 분할 안 되냐 뭐 했는데, 지금으로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드린 마지막 이제 답변이었고, 그 거기 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디 사업자가 뭐 개발 한번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숨 털고 나갔어요. 거기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남양주시.